찐 초보를 위한 에코 따라하기 세 번째 인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디악 피지올로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카디악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코는 좀 생리학적인 검사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KG를 붙이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디악 사이클에서 우리가 보는 부위가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게 엔드 다이아스톨인지 엔드 시스톨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매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디악 사이클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는 매뉴얼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전에 책을 구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디악 사이클이라는 건요, 두 개가 있죠. 크게 보면 다이아스톨과 시스톨이 있습니다. 다이아스톨은 이제 LV가 릴렉세이션 되고 그리고 이제 필링이 되는 그 피리어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아오틱 밸브가 닫히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마이트럴 밸브가 닫힐 때까지 이제 이때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EKG 상에서 보면 이 엔드 다이아스톨은 QRS가 시작하는 지점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쯤이 이제 우리가 엔드 다이아스톨이 되고요. 그리고 엔드 시스톨은 QRS가 끝나고 T웨이브가 끝나는 지점쯤이 됩니다. 이때가 엔드 시스톨, 이 정도로 EKG로는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D 에코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마이트럴 밸브나 아오틱 밸브가 닫히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이제 우리가 프리즈 한 다음에 트랙볼을 이용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조절을 해서 엔드 다이아스톨 같은 경우는 마이트럴 밸브가 닫힌 그 다음 첫 번째 프레임, 엔드 시스톨 같은 경우는 아오틱 밸브가 닫힌 후 첫 번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LV가 얼마나 잘 필링이 되는지 여부를 보는 거는 LV가 잘 늘어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컴플라이언스, 얼마 잘 늘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나면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피가 변화하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압력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잘 늘어나느냐.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V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티프니스, 얼마나 그러면 이게 좀 뻣뻣하냐는 거죠. 이거의 반대 개념인데 이 스티프니스는 반대로 얼마만큼의 볼륨을 변화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압력이 변하는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좀 용어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2D 모드에서 에코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엔드 다이아스톨과 엔드 시스톨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때 말이죠. 이처럼 EKG 상에서 QRS 지점쯤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대략 그런 거고 정확한 거는 우리가 트랙볼을 이용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 그러니까 프리즈한 상태에서 트랙볼을 이용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옮겨서 가장 넓은 부위인데요. 사실은 LV 인터널 디멘전이 가장 넓은 부위인데 마이트럴 밸브를 치면은 마이트럴 밸브가 닫히고 나서 바로 그 첫 번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엔드 시스톨 같은 경우는 제가 T웨이브가 끝난 지점쯤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쯤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2D 상에서 볼 때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움직여서 아오틱 밸브가 닫히고 나서 바로 첫 번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카디악 사이클,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 많이 보신 그래프죠. 뭐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 볼륨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LV에서 뿜어져 나가는 혈액량을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한번 박동할 때 이제 몇 밀리리터가 나갔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이거는 LV가 가장 면적이 넓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end diastolic 볼륨이죠. 여기에서 가장 면적이 작았을 때, 볼륨이 작았을 때, 그러니까 end systolic 볼륨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젝션 프랙션을 구하는 건데, 결국 end diastolic 볼륨에서 우리가 한번 수축을 할 때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퍼센트나 빠져나갔는가, 이것이 이제 이젝션 프랙션인데요. 결국 공식은 end diastolic 볼륨을 분모해 놓고 분자에는 스트로크 볼륨을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해서 이제 100분율로 계산한 게 이젝션 프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처럼 LV 캐비티가 가장 커졌을 때 end diastole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작아졌을 때 end systole.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볼륨을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좀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이플레인 심슨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프링글즈 과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양파 맛이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프링글스 통을 우리가 이제 LV 캐비티라고 하면 이 통 안에 이와 같은 칩들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의 칩이 쌓여서 이게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볼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nd diastolic 볼륨과 end systolic 볼륨을 각각 20개의 칩이 쌓여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개의 칩에 각각의 부피를 더하면 이제 전체 우리가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이플레인 심슨 메소드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크 볼륨은 end diastolic 볼륨에서 end systolic 볼륨을 뺀 거고요.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하트 레이트를 곱한 겁니다. 결국 1분 동안에 박출된 양이죠. 그래서 이거 심박출량 이렇게 얘기해요. 심박출량. 그래서 심박출량. 그래서 이게 카디악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요, 하트 레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그리고 컨트랙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 레이트가 빠르면은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하트 레이트를 곱한 거니까 카디악 아웃풋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하트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 하트 레이트와 관계된 하트 레이트가 변화하는 것을 크로노트로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 크로노트로픽, 포지티브 이 크로노트로픽, 그러니까 하트 레이트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교감신경계죠.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가 있겠고요. 교감신경계 자극이 하트 레이트 증가시키고, 또 이제 아트로핀. 그래서 교감신경계 그리고 아트로핀. 자, 이제 반대로 그럼 하트 레이트를 감소시켜주는, 결국 이게 네거티브 크로노트로픽이죠. 네거티브 크로노트로픽. 이거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되겠죠. 부교감신경계. 그리고 이제 아데노신 같은 게 되겠습니다. 결국 교감신경계는 이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키고, 부교감신경계는 하트레이트를 감소시켜준다. 결국 하트레이트 증가는 결국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켜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트레이트가 너무 빠르면 우리가 이제 수축기에 비해서 이완기가 너무 짧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실이 제대로 필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카디악 아웃풋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인자 마지막으로는 컨트랙틸리티가 있겠습니다. 수축력, 저희가 이노트로피라고 하죠. 그래서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포지티브 이노트로피.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계의 항징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심파세틱 톤.
파라심파세틱 스티뮬레이션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인 약제는 도부타민. 도부타민 약제가 우리가 컨트랙티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자, 그 다음 이제 반대로 수축력을 감소시켜주는 네거티브 이노트로피. 네거티브 이노트로피. 이건 이제 부교감신경계 자극이 되겠죠. 파라심파세틱. 그리고 이제 약물로는 베타 차단제, 또 칼슘 채널 블로커 이렇게 등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되겠죠. 자, 여기까지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인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코에서 카디악 아웃풋에 관한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바이탈 사인, 하트레이트를 포함한 바이탈 사인, 그리고 프리로드와의 관계, 애프터로드, 그리고 컨트랙틸러티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1회의) 카디악 사이클 동안 LV의 프레셔와 LV의 볼륨의 변화를 루프 형태로 나타난 것을 LV 프레셔 볼륨 루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지점은요, 우리가 마이트럴 밸브가 클로즈가 되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엔드 다이아스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청진상에서 보면 마이트럴 밸브가 클로즈가 되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죠. 그게 이제 S1 사운드죠. 저희가 럽덥, 럽덥, 럽덥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럽에 해당하는 S1 사운드가 이제 여기서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엔드 다이아스톨 때 우리가 이 볼륨, LV 볼륨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 LV 볼륨, 이것이 이제 엔드 다이아스톨 볼륨 EDV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수축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소 볼륨메트릭 컨트랙션, 등용적 수축기죠. 그 때문에 프레셔가 쭉 올라가는데 볼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IVC가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우틱 밸브가 여기서 오픈이 되죠. 아우틱 밸브가 오픈이 되면서 LV 프레셔가 아우터 프레셔보다 높기 때문에 LV에 있는 블러드가 아우터로 이젝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우틱 밸브가 오픈되는 지점이고요. 자, 그러면서 볼륨이 점점 줄어들죠. 이제 이젝션 되니까. 근데 프레셔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피크를 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다가 이제 이젝션이 끝나는 요 시점, 요때가 이제 아우틱 밸브가 다시 클로즈가 되는 시점이 되겠죠. 요때가 엔드 시스톨이 되겠습니다. 시스톨이 끝나는 거니까요. 엔드 시스톨. 요때 우리가 LV의 볼륨, 이제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50ml. 이제 이게 ESV, 엔드 시스톨릭 볼륨이 되겠습니다. 결국 엔드 시스톨 때 볼륨, 요거 ESV와 엔드 다이아스톨릭 때 볼륨 EDV. 요 차이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로크 볼륨은 EDV 빼기 ESV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젝션 프랙션은 이제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스트로크 볼륨을 우리가 이제 EDV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0분율을 해주면 이게 이젝션 프랙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우틱 밸브가 오픈됐을 때 요때 프레셔, 여기서는 한번 대충 한 요쯤이라고 치면은 한 80 정도로 할까요? 80mm 머큐리 여기라고 치고 쭉 이제 이젝션 때 LV의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요 정점, 요때 정점을 여기서는 한 120이라고 할까요? 120. 그러면 요 차이, 120에서 80을 뺀 요 차이, 이걸 갖다 저희가 우리 펄스 프레셔 맥압이라고 하죠.
오늘은 카디악 피지올로지, 가장 중요한 카디악 사이클에 대해서 같이 리뷰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앞으로 에코를 공부하신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